남편이 젊었을 때 바람도 자주 폈어요. 그때는 애들이 어려서 이혼 생각도 못하고 꼭 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들도 취직해서 나가 살고 더 이상은 이렇게는 못 참겠어요. 이제라도 자유롭게 여행하면서 혼자 살고 싶은데 늙으니까 버리는 거냐면서 절대 이혼 못 해준다고 하네요. 할 거면 몸만 나가라고 하는데 애들 말 들어보니 반은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황혼이혼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요? 사실 황혼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 또는 유일한 쟁점은 재산 분할이죠. 아무래도 요즘 100세 시대다 보니까 나의 삶을 찾겠다라고 느지막이 시작하셔도 앞으로 남은 삶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자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게 얼마나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이냐 하면 이런 경우까지 있어요. 소송을 시작하면 남편 측에서 또는 부인 측에서 갑자기 사랑꾼이 되는 겁니다. 하지도 않던 애정 표현을 한다든지 나는 이 사람 아니면 못 산다 이런 것들을 법정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거를 정말 깊이 파고들고 나면 재산 분할을 해주기 싫어서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황혼이혼에 다다랐다라는 거는 갈등이 치닫을 만큼 치닫은 건데 게다가 각자 생활도 유지하고 있을 거고요. 내 명의로 다 재산이 되어 있는데 굳이 이혼을 하면서까지 돈을 주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실제로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서는 60대 중후반 정도 되는 부부였고 저의 의뢰인은 여자분이셨어요. 그런데 소장을 제출하자마자 남편분께서 변호사 선임도 안 하고 법원에 60대 노부부였던 어느 노부의 편지처럼 러브레터를 막 써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뭐 언제 만났고 정말 사랑하고 뭐 진심이다 이런 거를 막 어필을 하시길래 저는 물론이고 의뢰인분들 정말 좀 의아했죠. 그런데 그 즈음 사실조회나 뭐 금융거래정보 제공명 신청했던 것들이 다 회신이 온 겁니다. 봤더니 숨겨놨던 재산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거예요. 저희는 어차피 이혼을 결심했으니까 냉정하게 다 반으로 달라라고 추가적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을 했더니 그 이후에는 갑자기 180도 돌변을 하셔가지고 변호사도 선임하시고 절대로 못 주겠다 당신이 뭐 기여한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이만큼 황혼이혼에서는 재산 분할이 민감하기도 하고 중요한 쟁점입니다. 특히나 이런 황혼이혼 사건에서는 여자분들이 자신 명의로 재산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남편 명의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도 정말 많은데요. 이혼 이후에 남은 삶에 있어서 작은 집, 보증금이라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말 재산 분할은 필수적입니다. 다만 이것은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을 때의 문제고요. 저는 절대로 이혼을 처음부터 부추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산 분할을 했을 때 오히려 빚을 떠안거나 아니면은 정말 재산 분할에도 남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다만 상담을 받으러 오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마음의 준비를 하고 결단을 내리신 거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저런 부분도 있으니 저울질을 해보셔라 라는 말씀까지만 드리고요. 결정은 전적으로 의뢰인분들께 드리는 편입니다. 다만 만약에 오히려 정말로 뭐 경제적으로든 뭐 심적으로든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서신다면 그럼 그때는 정말 계약서 도장 찍으러 오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황혼이혼 뿐만 아니라 모든 이혼에 통용되는 이야기인데요.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파일을 키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요, 제가 재산 분할에 대한 영상을 따로 업로드 해놨으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황혼이혼을 그렇게 권장드리지는 않아요. 다만 제가 정말로 이거는 마음을 먹으셔야 합니다 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바로 혼인 초기의 트라우마가 20년, 30년이 지나도 계속되어서 현재까지도 고통받는 경우입니다. 이것에는 단순히 가정폭력이나 음주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요. 여자분들의 케이스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년 남성분들 중에서도 혼인 초기에 애엄마가 바람을 폈는데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혼인을 유지했지만 이것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이제는 좀 내려놓고 싶다 이런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에 와서 과거 어떤 혼인의 기억이 계속 영향을 미치고 힘들다면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시는 것도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경제적인 부분이 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부부가 오랫동안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보금자리조차 마련할 수 있는 돈이 없다면 주변에서 너 그거 이혼해야 된다, 이혼하면 돈 많이 받는다더라 이런 막연한 이야기만 듣고 함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나중에 더 궁핍해지고 또 과거의 생활을 그리워하시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라. 하지만 선생님의 삶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편이죠.
제가 기억하는 황홀 이혼 사례는 이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혼인 초기에 트라우마가 너무 심했던 거예요. 계속 가정폭력이 이어진 게 아니라 그 초기에 소위 안 좋은 말이죠. 뭐 여자는 꽉 잡아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남편분이 한 1년 동안 계속 폭력을 행사하시고 소위 지금 말하면 가스라이팅을 한 거죠. 그래서 계속 숨죽이면서 살아오다가 딸이 엄마의 어떤 속상하고 정신건강의학과를 계속 다니는 사연을 듣고 엄마 이건 안 되겠어. 나도 결혼해보니 이건 엄마가 이제 앞으로 못 살 것 같아 라고 해서 두 분이 같이 손잡고 오셨던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건에서는 제가 또 찾아보니까 재산도 정말 남편분이 엄청나게 많이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딸도 배신감을 느끼고 엄마인 그 의뢰인분께서도 아 이제는 정말 내 삶 시작할 수 있겠다라고 하시면서 깔끔하게 이혼하시고 지금은 정말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꽃중년의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항상 뭐 영상마다 말씀드리지만 저는요 뭐 저를 찾아오지 않으셔도 되고요. 하지만 이런 변호사를 뭐 선택하는 것은 피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황혼이혼이 좀 부끄럽게 생각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일수록 아 나랑 동년배 또는 중간에 뭐 나이 많은 어떤 주변 연결고리가 있는 변호사를 찾아야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다른 조건, 다른 상담도 받아보지 않고 그것만을 유일한 요소로 선택을 하신다면 많이 후회를 하시거든요. 오히려 저는 그래서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황혼이혼에서는 재산분할만이 유일한 쟁점이니 오히려 빠릿빠릿하게 계산기 두드릴 수 있는 뭐 젊은 변호사가 더 나을 때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친구 같은 변호사보다도 친구 아들 같은 변호사, 친구 딸 같은 변호사, 똘똘한 변호사가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은 황혼이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뭐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지난번에 업로드한 진짜 실력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 찾는 법이라는 영상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도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뭐 아래 연락처로 전화 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